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 8월 11일 오늘 수요일 장마감 후에 영상 좀 올려드리는데, 오늘 시장도 뭐 참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영상 주제는 셀트리온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셀트리온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뻔한 바닥주들로 승부를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도 워낙 크고, 오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좀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늘 그 미국 시장 아침에 여러분들 마감 상황 보셨겠지만 어떤 주식들이 가장 견조했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견조한 주식들은 성장주가 아니었습니다. 가치주들, 또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경제재기 수혜주들, 그런 애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저희 그 관련한 주식들은 사실 시장 대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얘기는 첫 번째 셀트리온 투자 얘기를 할 거고요. 왜? 아침 시가부터 개장하고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9시 1분. 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뻔한 바닥주 승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강원랜드 같은 스타일을 이렇게 보시면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그들이 왜 시장 대비해서 안전한지를 좀 얘기해 드릴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이들 주식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좀 볼 건데, 특히 경협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돌발 악재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뻔한 악재일 수도 있고, 근데 걔들은 왜 이렇게 비난 메시지를 남기고, 그죠? 주가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 대로 어제 저희 아이들이 또 잘 세상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우선 오늘 시장, 오늘 시장은 요거 잘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 떨어졌습니다. 사실 지난주 요 자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돌렸으니까. 그렇죠? 예, 삼성전자. 근데 다시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장에서요, 이거 보기 전에 몇 가지 특징적인 한번 볼 텐데, 미국 시장에서 그 S&P 500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뭐가 좋았냐? 사실 이쪽은 많이 빠졌어요. 기술주들, 빅테크 주식들도 거의 대부분 숨고르기를 보였어. 물론 얘들은 뭐 크게 안 깨지고 좀 오를 수도 있고 뭐 밀릴 수도 있고 합니다. 크게 먹을 게 있냐 없냐 이런 게임이죠.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이 주식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뭐 SK 하이닉스 주가는 동행한다. 작년 여기가 8월 달이거든요. SK 하이닉스 저점은 작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동행하죠. 동행합니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고점을 나중에 만들었고요. 전날에 보니까 한 6% 가까이, 5.5% 이상 급락이 나서 장대음보. 사실 지금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반도체, 특히 D램 쪽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얘기가, 보실래요? SK 하이닉스 오늘 얼마나 떨어졌는지. 오늘 6%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자고요. 근데 저기 작년 여름에 여기 8월달,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어떤 먹을 폭인 거죠. 그죠? 이런 먹을 폭들 8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점은 4월에 만들어졌고 얘는 3월에 만들어졌죠. 여기 잘 보시면 화살표 있습니다. 이게 얼마? 3월 2일 뭐 이럴 때요. 2일, 3일 뭐 그 이후에 여기가 얼마냐면 15만원이 고점이지만 우리가 매도한 건 14만 5천원.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이제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런 걸 걱정한 거죠. 제가 12만원대 와도 뭐 오면 뭐 생각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확고하게 전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서 먹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뭐 최근에 정유도 그렇고 뭐 그 외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피크아웃 얘기도, 뭐 화학업종, 특히 화학업종, 또 반도체, 또 D램, 그죠? 피크아웃 얘기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최근에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게 조금 달라요.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면서, 그죠? 그 전에는 야 나오게 되면 뭐 다시 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도 누릴 수 있어, 뭐 이런 재료가 있었지만, 그죠? 지금은 이제 좀 줄어든 거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인 거죠. 그죠?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요거 있습니다.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그죠? 네.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그죠? 전날에는 급등을 했었고, 그죠? 네. 전날에는 급등을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급등을 했었고 순고르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올라가도 좋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던 이런 관련한 주식들도 좀 좋은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셀트리온이란 말이에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가 매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렇죠? 많이 올랐어.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주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그래,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제가 한미약품,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바닥이라고 얘기해드렸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신약 연구 개발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다 파는 거예요. 판매는 걔네들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그죠? 오늘 보면 개인들이 한 50만 주 매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애들 특히나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수급의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개인, 외국인, 기관계, 투신, 연기금 이외에 뭐 증권보험, 그 이외 기타 뭐 쭉쭉쭉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만 여러분들 보라고 합니다. 개인들,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계, 투신, 연기금, 이 5가지 주체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개인들은 진짜 소위 이제 싸구려 주식들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고요. 예를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큰 변화의 수급의 변곡점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은 오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였느냐? 사실 최근 주가는 왜 떨어졌느냐? 이거 예를 들어 셀트리온을 가지고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보면, 셀트리온 이제 악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작년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요 셀트리온은 여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11월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많이 했어요. 여기 이때 여기서 해가지고 딱 110%인가 수익을 내고 여기서 매도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다렸던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셀트리온을,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매수 의견을 좀 이렇게 내서 사인을 드렸는데, 그죠? 이겁니다. 셀트리온. 사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잠깐만요.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뉴스를 그냥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이게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확대 허가 변경을 신청을 했다. 모든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앞서 식약처는 레키노라를 고위험군, 경증과 중증, 중등증 성인 코로나19 환자에만 쓸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했는데,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죠. 고위험군, 60세 이상 심혈관절,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이렇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만 사용을 했는데, 그죠? 이거를 12세 이상 전체 경증, 중등증 환자로 확대하는, 그죠? 이걸 허가를 해달라, 그죠? 저는 지금 시점이 왜 이제 점수를 주느냐. 첫 번째, 주가가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여기가 언제냐?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가 하락 추세의 변곡점일 수 있는데 이 변곡점은 그냥 수급이 붙어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뉴스 아니면 이벤트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이 주가가 그동안에 왜 떨어졌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주가는 여기서 잘 나가다 왜 떨어졌을까? 여기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은 오늘 재료가 된 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악재가 됐어요. 레키로나 이게 성과가 별로 없었다. 사실 치료제 조건부 승인이 됐지만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기대 이하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좀 영향을 줬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트룩시마 관련해서도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가장 화려했을 때죠. 작년 4분기도 그렇고 그때서부터 이제 슬슬 죽어서 죽어야 산다는 얘기 들었죠. 죽어야 먹을 폭이 만들어진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죽어야 먹을 폭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죽어야 여기서 매수해서 내가 이거 깨져갖고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 깨져갖고 매도하는 것보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깨져갖고 매도하는 게 손실도 적겠죠. 뭐 주식으로 해서 돈을 안 잃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덜리는 자리에서 먹을 게 많을 때 그럴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아침에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 뭐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주식시장 쪽에서 황금 베팅 서비스 받는 분들 이거 보실래요? 셀트리온 아침에 는 9시 40분 그죠? 네. 사인을 드렸어요. 뭐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개장하고 사인을 드리고. 근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고평가 논란 이제 상당히 해소됐고 이제 저평가 매력이 생겼다. 여기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했다. 근데 다른 애들 다 오르다가 이리 주목받고 저리 받고 뭐 반도체도 오르고 2차 전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막 하다 보니까 야 그 다음 순서 저평가되는 게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쪽 섹터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셀트리온 수급의 변곡점이 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몇 번 했습니다. 2020년 2월, 3월, 4월에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좀 죽었어요. 네온박스 이때가 얼마입니까? 8만원 초반입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7만 7천원까지 올랐습니다.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8개월을 죽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걸 넘어서는 변곡점을 만들고 있더라. 그동안의 대부분의 악재를 희석하면서 해소하면서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물론 이 주식은 최근에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매수할 분들은 좀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대부분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시간 투자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번에 이번에는요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틈새 종목군들이 있어서 뭐냐 틈새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 뭐였냐면 현대 일렉트릭. 자 제가 월요일날 공개 방송할 때도 그죠? 현대 일렉트릭 이날 또 매수 의견을 또 드렸어요. 왜? 저희는 이 주식을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업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만들 만한 새로운 뭔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대 일렉트릭은 현대차와 같이 수소, 연료, 전지 그죠? 자, 이 사업의 신사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에 뭐 사실 좋아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주식이죠. 어찌 보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요즘에 안정적인.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깨지고 있는 애들을 조심해야 돼. 반대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죽여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렇죠? 이런 주식은 그렇죠? 그나마 좀 아니에요. 저는 이 뚜껑을 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아까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뭐 이번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별로, 근데 나는 크래프톤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제가 근데 이 주식은 진짜 흥행이 실패했던 거잖아요. 경쟁률 여러분들이 청약 두 번째 날 이렇게 봤는데 야 그 정도 갖고는 이게 뭐 따상인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오히려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어. 그럼 보통 이렇게 첫날은 이렇게 되는데 야, 이게 못 가죠 이거. 그럼 이게 나중에 언제 돈을 벌어줄 것이냐,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 난 자신이 있어요. 왜? 언젠진 알 것 같아.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 네. 이거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크래프톤도. 자, 오늘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있어요. 소위 포스트 코로나 주식이죠. 그죠? 강원랜드. 제가 주가와 실적 잠깐만 좀 알려드릴게요. 최대 실적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 2년. 근데 최대 실적의 정점을 찍으면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주가가 계속 최악을 보이다가 최악의 실적을 벗어나면 주가가 이제 슬슬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 그동안의 최악으로 이렇게 가다가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을 내놓고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주식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강원랜드의 요런 주식들, 그러니까 하반기 턴어라운드, 2분기 바닥을 치고 3분기 저점을 올려가는 실적 개선주들, 이런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 단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그죠? 그래서 세게 움직이는 거죠. 작년에 최악이었고 올해 상반기 최악을 슬슬 벗어나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굉장히 뻔한 스토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주식을 이렇게 사면 다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거리두기 4단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2,200명. 근데 오늘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주식들이 떨어졌습니까? 뭐 강원랜드가 떨어졌으면 많이 더 뭐 급락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희 회원님도 그러시더라고. 야, 오늘 SK 하이닉스가 무슨 경협주인 줄 알았다고. 그렇잖아요? 오늘 뭐 항공주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뭐 롯데쇼핑이니 뭐 이런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거의 9% 나오고 급등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제가 여기 그랬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는 가격 매릿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담아두고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길게 보면 역시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코스맥스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439억 나왔고요. 전분기에는 얼마였습니까? 200억대입니다. 전기 대비해서는 88%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나, 근데 주가는 떨어졌다 이거예요. 돌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좀 부진한 시장에서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장이 고르게, 왜 우리도 지금 빠지는 주식들이 있어. 그죠? 빠지는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 주식 얘기 잠깐만 그림을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날에 보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했던 것도 아니고 빅테크 주식들이 강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뭐가 있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한번 볼까? 여러분들 뭐 맨날 보는 뭐 아마존이 테슬라니 이런 거 말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2.2% 올랐고요. 보잉 뭐 최근에 주가 흐름 이렇게 차근히 타고 있습니다. 델타 거의 한 3% 올랐고, 유나이티드, 알래스카, 사우스웨스트 뭐 이런 애들 주가 다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카니발 4%, 로얄 캐리비안 4%, 노르웨이전 4% 올랐고,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주식들도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게 되면 부킹홀딩스나 에어비앤비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뭐 리조트, 여행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참고로 여기, 그리고 로블록스는 제가 따로 바닥주라고 얘기 드렸지. 그죠? 그럼 제가 그냥 그림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지금 이렇게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였죠. 또 좀 보세요. 보잉입니다. 예, 보잉.
보잉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가격매이 생긴 바로 요 자리라고 그랬지. 이때가 뭐 항공주, 카니발, 크루즈니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저점을 만드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뭐 에어비앤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항공주 한번 보실래요? 이거 델타입니다. 최근에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할 게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유나이티드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은행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카니발 이런 애들도 자 여기 제가 매수할 자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로얄 캐리비안이나 노르위전 이런 애들도 여기 최악은 여기였습니다. 웃기죠? 왜?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죠? 자, 요것도 좀 보세요. 그리고 로블록스? 로블록스입니다. 제가 이거 회원님들 여기 주식 사두시라고 그랬어. 장기 투자하시라고. 에어비앤비 여기 사두시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죠? 네, 참고하십시오. 근데 말이죠. 이거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나 웨스파고 그럼 좋았고 여기 알코아 같은 경우에 전날에 한 8% 올랐어요. 그 잘 보시면 요쪽 부킹홀딩스나 그 다음에 뭐 CCL, 뭐 RCL, NCL에 좀 전에 봐드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뭐야 G나 보잉이나 항공주들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뭐냐면 그럼 얘네들이 왜 오르느냐? 경제적인 수혜주들이나 그동안에 좀 시장의 어떤 가치주 섹터 코로나가 끝나고? 그건 아니야. 우리랑 비슷한 거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덜 빠진 많이 오른 애들이 아니라 안 떨어진 애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냐 시장이 지금 테이퍼링 하고요 피크아웃 정점을 보여요. 그죠? 테이퍼링이 가까워져.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부담이 돼.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무슨 생각을 야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도대체 뭐야?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응? 야 거기에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거기에 또 더 피해본 애들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애들이 있어. 근데 걔들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 시기가 지나고 정점을 지나면 올릴 거야. 그래서 걔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이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를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맥스 실적도 올랐죠. 뭐 강원랜드 같은 거 올랐죠. 오늘 대한항공 좀 돌렸고 뭐 한진칼 같은 거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져요.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안 떨어져요.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어.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롯데쇼핑 이런 거 최근에 실적이 좀 부진했죠. 하지만 저점이 안 깨졌다라고 그랬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진짜 이런 걸 무슨 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ASA RIPAN이라고도 하더라고. 예. ASA RIPA 이런 시장에서도 이 주식들이 주가가 멀쩡했습니다. 뭐 필라 홀딩스 그죠? 여행주들도 사실 오늘 2,000명의 확진자 넘어가 많이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투어고요. 모두 투어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놈, 미리 반영되어 있던 놈, 걔들이 견조하다 이거예요. 그죠? 걔들이 견조하다. 미리 빠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바로 그런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 악재에 못 올랐었고 먼저 선조정 받았고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맞다. 왜? 이 변동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자 맞춰서 내가 뭐 잘 타다가 쉽게 잘 안 맞아. 하지만 그냥 무너지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해서 뭐 엔터주들도 있죠. 뭐 JYP도 있고요. 여기 수익도 많이 냈습니다. 뭐 팔아도 되고 근데 좀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YG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제가 얘기했던 후성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흐름 좋다가 오늘 좀 밀렸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얘 만약에 음봉으로 깨진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해볼만 하지. 뭐 옵트론텍이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서키트 뭐 수익 많이 냈죠. 뭐 절반 정도 차익하고 했어요. 또 좀 빠지면 또 담을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평가 주식을 해야 된다. 그게 시장 변동 대비해서, 그죠? 시장 변동 대비해서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경협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아티아이고요. 오늘 대아티아 어떻게 됐습니까? 전약 후강입니다. 아난티 어떻게 됐어? 오늘 전약 후강 정도 되죠. 뭐 시가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좀 그냥 그렇게 보여요. 자, 한미연합훈련은 취소할 수는 없었다. 규모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드에서 총 들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북한에 공지도 했고, 하지만 걔들이 굉장히 비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부터 해서 오늘 김영철 이전 그 통전부장도 그렇고 뭐 대남 메시지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부담스러운 거친 표현도 막 쓰면서, 그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면 당장이라도 뭐 얘들이 뭐 ICBM이라도 쏠 것 같고 SLBM이라도 뭐 다시 시험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첫 번째 대외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대내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날뛰는 걸 보면, 첫 번째 대외적인 거는 협상에, 그죠? 야,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야, 이거 무슨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뭐 원론적인 얘기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북한은 이것도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내적인 거.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량난도 있고요. 뭐 그래서 불만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불만이.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왜 더 날뛰느냐?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거. 이걸 잘해야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죠? 예. 내부의 불만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예. 코로나 또 식량난 경제난 해가지고, 그죠? 그걸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조선 중앙TV 노동신문하고 뭐 그냥 뭐 연을 때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럼 지금 대남 메시지나 지금 전화 안 받지 않습니까? 연락선 복원했는데, 통신선 복원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 안 받을 수 있죠. 그죠? 오늘 반영한 거예요. 뭐 내일도 안 받는다? 내일도 안 받는다고 그게 무슨 뭐 새로운 악재가 되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센 악재가 나와야 돼. 더 센 악재가 뭐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위협을 줄 수 있는, 하지만 절대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사적인 행동? 뭐 예를 들면 SLBM을 뭐 시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왜? 이거는 고단수가 아니라 수가 낮은 거죠. 협상에 몸값을 막 올리다가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니까 자기, 그죠? 예, 자멸하는 길인 거죠. 자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내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대외적으로 풀면서, 밖으로 풀면서 안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좀 단결시킬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 입장에서는 뭐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미연합훈련 언제 끝납니까? 20 며칠 날 끝납니다. 23일? 6일? 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요 분위기가 좀 이어지겠죠. 하지만 다음 주 지나고, 그죠?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 됐는데, 솔직히 이번 주 별 얘기 없다. 비난 메시지,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왜 많이 훈련이 돼서 이런 좀 어떻게 되는지 알 거예요. 저는 뭐 특별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었지? 월요일 날. 저희가 경협주들 중에 최근에 많이 오라고 한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 차익할 분들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새로 사는 주식들을 조금 담고 얘들은 계속 가져간다라고 그랬어. 근데 오늘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격 매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침에
아, 난 이거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발을 담그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또 떨어지면 조금 더 담그면 되죠. 그죠? 왜? 올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이 큰 판 중에서 지금 이만큼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가지고 예. 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솔직히 이 시장은 하이닉스 쇼크라, SK 하이닉스 쇼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있다가 뭐 잠자고 일어나면 수익 나고 뭐 이런 시장이 열리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코로나 국내 확진자 2,000명 넘어간 것이 저는 악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잘 한번 보시면요. 예, 보세요. 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주식들은 의외로 시장에서 최근에 4단계 거리두기 4단계 이제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뭐 최근에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 거고 있고 또 올라온 애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걔들이 대부분 2분기 지나서 3분기 하반기 턴어라운드 주예요. 상저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하면 작년부터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라 그죠? 지금 오랜 시간 떨어졌다 이렇게 돌아설 주식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신규 확진자 2,200명입니다. 2,000명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오늘 이런 관련한 주식들은 거의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폭락했습니까? 아니, 멀쩡했어요. 그거 왜? 신선하지 않다. 어차피 휴가 시즌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 피크가 나올 거라는 거죠. 2,200명 나왔는데 내일 2,400명 나온다고 이게 악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2,500명 나오고 빨리빨리 늘어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2,400명 나왔는데 이게 연속될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조만간 정점은 오게 될 건데 예를 들어 2,400 나오다가 2,300 나오고 이게 악재가 아니고요. 2,000 아래로 떨어졌다. 사실은 재료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확진자 수가 그냥 빨리 정점을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엄밀히 따지면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반짝거리면 다음날은 죽고 죽은 놈은 다시 살고 또 올라다가 또 밀리고 막 이러고 있어.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근데 일부 종목군들 중에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추격 매수하거나 뭐 고가에 내가 위험 부담을 안고 추격 매수하지 않으면 저가에 살 수 없는 주식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나는 그 트렌드가 맞다. 난 그렇게 그 트렌드에 합류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성향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차근히 시간 투자를 하면서 저평가가 해소되고 순서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식에 차근히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사실 여기에요. 이 얘기를 들으려고 문을 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차근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순서가 되는 그리고 내가 시장의 변동이 좀 있어도 나 조금 더 감수하고 갈 수 있는 건 많이 안 오른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죠? 시간 투자했을 때 내가 제대로 이 주식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평가받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